자, 아까 컴파일 쓰는데 에러가 났었는데 그 에러는 이제 그냥 요거를 없애시다. 그래도 되나요? 리턴 타입 얘랑 일치 안 돼서 얘도 이제 에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캣하고 독에서 야옹이라는 문자를 리턴하는데 이 야옹이라는 데이터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이 안에 이 함수 안에 있는 거니까 로컬 데이터예요. 근데 로컬 데이터를 제가 어떻게 좀 싸게 보내려고 참조로 보냈는데 참조로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워닝을 준 겁니다. 동작은 그래도 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지역 개체니까 이렇게 참조를 빼주면 되고 참조를 빼면 굳이 컨스트도 안 붙여도 되는데 이거는 선택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이 버추얼이라는 걸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거 전에 지금 캣이나 독은 멤버 변수가 몇 개? 멤버 변수가 몇 개? 한 개예요. 멤버 변수가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가 한 개 있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걔의 접근 권한은 뭐예요?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프리 야옹 하면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네임이라는 게 펫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는 돼요. 그렇지만 컴파일 해보면 프라이빗 멤버에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아도 부모가 정의한 접근 제어를 해소할 수는 없어요. 주는 대로 써야 돼. 프라이빗 멤버면 나한테도 내가 갖고 있는 거지만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직접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은 부모가 허락한 방법대로 하려면 이렇게 이제는 에러가 안 나죠. 메소드 getName은 네임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getName을 쓰면 돼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네임을 여기서 프로그램 하는데 자꾸 계속 getName을 써야 돼. 그럼 귀찮잖아요. 그 귀찮으면은 네임을 이렇게 쓰고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프로텍티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C++는 접근 권한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Private, Protected, Public. 세 가지 접근 제어가 있습니다. Private은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자식들도 못 건드려요. 후손들도 못 건드려요. 자기가 물려받아서 갖고 있어도 직접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프라이빗은. 퍼블릭은 아무나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개념하고 요 개념은 이해가 되죠. 쉽게. 프라이빗은 아무도 접근 못한다. 직접. 퍼블릭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텍티드는 자식한테는 퍼블릭 개념이 되고 나머지한테는 프라이빗 개념이 되는 거예요. 프라이빗. 그러면 펫, 캣, 독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는 네임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겟네임, 셋네임을 써야 돼요. 그런데 캣과 덕에서는 또 펫에서는 자기 거니까 포함해서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는데 상속을 할 때 자식 클래스가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그거를 자식들한테는 오픈해 줄 수 있어요. 그 자식들한테 오픈해 주고 싶으면은 프라이빗 대신에 뭘 쓴다? 프로텍티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텍티드를 많이 쓰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프라이빗 쓰고 부모가 해놓은 대로 접근하게끔 쓰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게 더 강건성을 높이는 데는 좋습니다. 프로텍트 열어버렸더니 자식에서 부모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그 변수들을 마구잡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만 써요? 프라이빗하고 퍼블릭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상속할 때는 자식을 구현하다 보니까 너무 번거롭다. 그리고 자식들이 구현하더라도 다른 짓은 안 할 거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프라이빗 대신에 프로텍티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빠뜨린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기본 생성자를 만들고 싶으면은 아까 얘기한 거는 여기에 뭐 이코로 또 넣는다는 거였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생성자가 생겼죠. 이 기본 생성자에서 부모 생성자를 내가 직접 호출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의 뭐가 호출될까?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돼요. 그럼 부모의 기본 생성자에서는 이름을 뭘로 초기화해줘요? 무명으로. 그럼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여기다 또 무명을 중복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는 이런 식으로 디폴트로 넣어놨죠. 그렇죠? 디폴트 넣어놓은 이유 이해됐죠 이제? 여기다가 안 하고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그 뭐 하다 보니까 이 그 참조 쓰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이거랑 지금 만든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만든 게 더 잘 만든 거니까 그거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버추를 설명해야 되는데 버추얼이 언제 나오냐? 버추얼 설명하고 앞부분으로 갑시다. 버추얼 설명하다 오늘 하루 다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 문장이 있어요.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F10이 있다. 그러면은 F 함수가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면은 이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F 인트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결정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 결정될까? 어떤 함수가 호출될지는 어느 시점에서 결정될까? 컴파일 할 때 컴파일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early binding이라 그래요. 이 바인딩이라는 거는 뭐와 뭐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바인딩은 함수 호출과 그 함수가 호출해야 되는 함수를
매핑 시켜주는 거 바인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early라는 개념은 언제 한다는 거예요? 컴파일 할 때. 컴파일. 그래서 얘를 static binding이라고도 그래요. 용어가. 그래서 이름 바인딩, 우리말로 하면 이름 바인딩, 정적 바인딩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 코드를 봅시다. 요 코드에서 p.make 사운드를 호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 p가 강아지가 될지 고양이가 될지 컴파일 시간에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이름 바인딩이라는 개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름 바인딩이 안 돼요. 이름 바인딩이 안 되고 그거의 반대 개념인 late binding 또는 dynamic binding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언제 결정한다는 거예요? 런타임, 실행 시간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 시간에 와서 요 make 사운드가 호출되면 일로 오고 그때 이제 여기서 불러야 될 건 뭘 불러야 돼요? 고양이의 make 사운드를 불러야 되는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미리 아는 게 아니라. 요거도 요때 가서 강아지가 왔네? 그럼 강아지의 make 사운드가 불려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바인딩은 크게 static binding, dynamic binding, early binding, late binding, 이른 바인딩, 늦은 바인딩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요 폴리모피즘, 다양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late binding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리모컨이 실행 시간에 뭘 가리키냐? 고양이를 가리키냐? 강아지를 가리키냐? 햄스터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함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은 같더라도. 그럼 뭐가 필요해? late binding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late binding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구현하는 게. 내부적으로. 여러분 구현하는 건 아니고 컴파일러가 실행 코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late binding 하기 위해 하려면은 할 일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등등 문제가 돼요. 그래서 late binding을 원하면 late binding이 필요한 거는 앞에다가 뭘 수식해 주냐? 버추얼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버추얼을 수식해 주게 되면은 이 함수는 early binding 하지 말고 뭘 해라? late binding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으라는 거예요. 실제 실행 시간에 알맞게 바인딩을 해 줍니다. 그게 강아지면 강아지께 호출되고 고양이면 고양이께 호출돼요. Understand? 혼자 이해되나 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버추. 그래서 아까 보면 그러면 얘는 왜 버추얼로 안 했을까? 얘는 버추얼로 하는데 얘는 버추얼로 안 할까? 왜? get name이라는 건. 왜 안 할까? 술이 안 깼어? 왜 get name은 가상함수로 안 만들까? get name은 밑에 따로 별도 존재를 안 해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얘는 late binding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강아지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햄스터가 됐든 늘 호출되는 건 얘예요. 근데 make 사운드는 밑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 다 있잖아.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얘는 가상함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얘를 버추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버추얼. 그런데 이렇게 버추얼로 만들면은 자식을 만드는데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안 써도 얘는 무슨 함수가 될까? 부모의 make 사운드가 가상함수예요. 가상함수. 자식을 그거를 재정의 했어요. 그러면 버추얼 키워드를 안 써도 얘도 뭐가 돼? 가상함수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에이 쓰지 말자. 안 써요? 써주셔야 돼요.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얘를 보고 얘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 또 다음 거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버추얼이 빠져 있으면 얘가 가상함수인지 아닌지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독성 측면에, 코드의 가독성 측면에서는 이런 거를 빼먹어도 되는데 어때? 빼먹지 마라. 계속 넣어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상함수면 그걸 재정의하게 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가상함수가 돼요. 알겠죠? 자, 가상함수, late binding, early binding 개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패스의 it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얌얌. 그리고 얘는 it 쩝쩝이에요. 재정의를 했어요. 똑같은 이름에. 근데 뭐가 없어? 버추얼이 없어요. 버추얼이 없으면 p it를 하는 순간 얘는 얌얌이 나오죠. 왜? 레이트 바인딩을 안 해요. 레이트 바인딩을 안 하면 얘는 뭘 한다는 거예요? 얼리 바인딩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리 바인딩 한다면 P가 뭐가 올지 모르고 호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께 호출되는 거야? 얘는 무슨 타입이야? 우선 리모컨이 펫 타입이죠. 그럼 펫 타입에 정의되어 있는 얌얌이 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정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레이트 바인딩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버추얼을 써줘야지만 레이트 바인딩이 된다. 만약에 에러가 나버렸네. 에러가 났다. 자, 요 펫 지금은 이게 무슨 타입? 이 컨스트는 지우기 귀찮아서 안 지웠는데 얘는 이제 무슨 전달이에요? 값 전달이죠. 값 전달이 되면 이 P는 그냥 펫이에요. 더욱더 이거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P의 make 사운드는 무슨 바인딩? 가상함수죠. 가상함수예요. 그런데 얘가 참조나 포인터로 받지 않으면은 얘는 뭐가 돼? 레이트 바인딩 해줄까 안 해줄까? 레이트 바인딩을 안 해줍니다. 그 얘기는 가상함수를 만들고 그 가상함수의 기능을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그 객체들을 뭘로 처리해줘야 돼요? 참조나 포인터로 처리해줘야 됩니다. 참조나 포인터로 처리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얘가 가상함수라고 하더라도 이 쓰는 P가 참조 타입이나 포인터 타입이 아니면은 레이트 바인딩을 안 해줍니다.
무조건 early binding을 해줘요.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C++를 싫어요. 너무 복잡해. 근데 생각해보면 어려운 기능은 아닌데 그래도 되게 복잡해요. 그쵸? 다시 정리할게요. early binding은 함수 호출이 있었을 때 그 호출된 함수를 언제 결정해요? early binding은? 언제 결정돼? 컴파일 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late binding은 함수 호출이 있을 때 그 호출되는 함수를 언제 결정해요? 실행 시간에 결정을 해요. 근데 late binding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그 함수가 가상함수여야 돼. 또 하나, 그 가상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타입이 뭐여야 돼? 포인터나 참조 타입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late binding을 안 해준다.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ate binding이 되려면 함수가 뭐가 돼야 돼? 가상함수. 그리고 사용하는 그 함수 호출할 때 사용하는 타입이 포인터나 참조 타입이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 그 late binding이 안 된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petP라는 함수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강아지라는 애를 전달할 때도 있고 고양이라는 애를 전달할 때도 있어요. 얘는 참조 타입이 아니야. 참조 타입이 아니면은 공간이 이만큼 생기겠죠. 공간이. 얘네들도 공간을 이만큼 갖고 있어요. 근데 얘를 어디다 넣는 거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다 들어가? 다 안 들어가요. 예를 들면 person은 name하고 age를 갖고 있어요. 멤버가 몇 개? 2개예요. 그렇죠? person은 name하고 age를 갖고 있습니다. student는 뭘 상속받았어요? person을.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정의했어요? 학번이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그럼 학생은 멤버를 몇 개 갖고 있어요? 3개 갖고 있어요. 그렇죠? number, name, age 3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number는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를 뭐라 그래? 슬라이싱 개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이 person이라는 리모컨을 가지고 밑에 애들을 조작할 때에는 다양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 뭘 써야 돼? 참조나 포인터 타입을 써야 돼요. 참조나 포인터 타입을 안 쓰는 순간에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에다가 이 공간에다 얘를 넣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은 잘려서 요 2개 값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학생에. 그리고 얘는 이렇게 써서는 뭐가 안 된다? late binding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객체지향에서는 절대 객체를 값전달로 하지 마세요. 값전달로 안 하고 늘 참조나 포인터로 전달하면 좋고 포인터보다는 참조가 좀 더 나아요. 왜? 참조는 넣을 값을 가질 이유가 없으니까 에러 검사를 하나 줄일 수 있어요. 포인터로 오면 해당 포인터에 혹시 널이 왔는지를 검사하고 써야 되죠. 널이 왔는데 쓰면 어떻게 돼? 주소 없는 데다가 막 쓰려니까 프로그램 죽죠.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상함수, early binding, late binding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제가 사랑하는 자바 얘기를 하면 자바는 뭐만 있을까? late binding만 있어요. 없어요. 자바는 이런 거 없어요. 다 참조 타입이에요. 다 참조 타입이고 다 late binding이에요.
근데 다 참조고 레이트 바인딩이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함수를 버추얼로 써도 되죠. 근데 모든 함수를 버추얼로 쓰면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까? 무거워져요. 성능이 떨어지는데 무거워지는 거예요. 불필요한 애들도 불필요한 정보들을 구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만 버추얼로 해놔야 돼? 꼭 필요한 애들만 버추얼로 해놔요. C++에서는. 효율성 때문에. 그래서 아까 getName은 버추얼로 안 했어요. 근데 makeSound는 버추얼로 했어요. 자바는 어떻게 돼? 다 버추얼이야. 그러니까 다 무식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선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 버추얼이 필요 없는 애를 버추얼이 안 되게끔 뭔가 또 하려고 그래요.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어떤 불상사는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심플해요. 복잡하지가 않아. 개념적으로. 그리고 이런 애들은 절대 이거 레이트 바인딩 아니에요. 오버로딩, 다중 정의되어 있는 것 중에 선택하는 거는 그건 컴파일 시간에 골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인자 타입과 매개별수 타입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레이트 바인딩은 오버라이딩, 재정의된 함수들을 결정할 때 이제 레이트 바인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함수, 얼리 바인딩, 레이트 바인딩 이해해 주시고요. 요것만 설명드리고 적분 제어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끝내죠. 아까 얘기했죠. C++에는 적분 제어가 몇 개? 세 가지. Private, Protected, Public. 밖의 입장에서는 G는 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애예요. G 함수는 이 클래스 A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애예요. 그럼 여기서 A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A, B, C 멤버 중에 접근할 수 있는 건 뭐만 접근할 수 있어? 퍼블릭한 애만 접근할 수 있어요. 프라이빗에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프로텍티드는 외부 입장에서는 어때? 안 돼요. 프라이빗 개념이 접근이 안 돼요. 얘는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았죠. A를. 아까 A를. A는 private, B는 protected, C는 public이 됐어요. 그러면 C는 밖에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안에서도 당연히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다를점이 뭐야? 얘 입장에서 B는 분모에 뭘로 돼 있어요? protected 돼 있어. 그럼 B 입장에서는 걔를 어떻게 생각하면 돼? public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A는 여전히 안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이 상속을 할 때 public, protected, privat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왜 하는지 하여튼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애를 더 강화시키는 꼴이 돼요. 그런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원래 접근 제어가 private, protect, public이었는데 public으로 상속하면은 그냥 똑같이 내려와요. 그런데 protect 생각하면은 protect가 이 강화, 접근 제어에서 더 강력한 순서는 private, protected, public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private은 protect보다 높은 애니까 그냥 private이 되고 protect는 원래 protect 되고 public은 무슨 개념? protected가 돼요. private 상속하면 다 private이 돼요. 근데 이 private이 된 것이 B, C나 D한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어디에 영향을 줄까? 외부도 영향을 주는데 어디에 영향을 줄까? C를 상속받는 그 다음 애한테 큰 영향을 줘요. 여기는 안 써놨는데
우리가 A는 C는 A를 상속받았죠. 그 다음에 어떤 애가 클래스 F가 퍼블릭 B를 했을 때랑 클래스 A, B, C, D E가 먼저구나. E가 퍼블릭 C를 했을 때 이 클래스 E나 클래스 F 입장에서 A, B, C를 어떻게 느끼냐? A, B, C들을 어떻게 물려받죠, 얘도. A, B, C 같죠. 그렇죠? 근데 퍼블릭을 받고 퍼블릭을 받으니까 F 입장에서 A는 뭐? A는 뭐야? 프라이빗이에요. B는 프로텍티드. C는 퍼블릭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입장에서 C는 퍼블릭이 아니야, 완전. 뭘로 인식해요? 프로텍티드 인식해. 여기서는 만약에 어떤 클래스 G가 퍼블릭 D를 상속받으면 A, B, C가 다 뭐가 돼? 얘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뭐가 돼? 프라이빗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받는 것은 외부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그 다음에 또 뭐에 영향을 줘요? 얘를 추가적으로 상속받는 애한테 조상에 있는 멤버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게 꼭 필요하냐, 개발할 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많은 경우에는 요 형태를 제일 많이 써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다 무슨 상속? 퍼블릭 상속을 받는다.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그것만 이해하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접근 제어는 C++엔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 Private, Protected, Public. Private은 아무도 접근 못해. Protected는 밖에서는 Private. 자식들이나 후손들한테는 Public 개념. Public은 아무나. 그리고 상속받을 때에도 Public 상속, Protected 상속, Private 상속이 있는데 그렇게 받게 되면은 이 자체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는데 C나 D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는데 C를 보는 외부나 C를 상속하는 그 후손들한테는 영향이